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노면 표시 인식은 운전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하고 네. 또 고가나 터널에서는 위험 때문에 차선 변경을 불허하는 실선이 그어져 있지만요. 몇몇 고속도로에서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허용한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면허 시험을 볼 때는요 도로 표지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요. 네. 이 실제 운전 상황에서는 노면 표시에 담겨진 상황을 미리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도로에는 다양한 차선과 색상이 혼용된 이런 표시가 돼 있는데 네. 각각이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여러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선과 점선에 또 굵고 가는 선은 다시 파랑과 노랑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신호등과 차선 그리고 길 안내 표지판에만 치중하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경찰청 교통노면 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을 보게 되면요. 표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다란 네모 상자 같지만 안쪽으로 빗살 무늬가 있다면 네네. 이 표시는 정차를 불허하는 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아, 이게 지금 참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억을 다 했던 것 같은데 네, 가끔씩 맞습니다. 잊게 되죠. 이 교차로 중앙 지점에 정차를 하면 안 되는 표시가 그려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이 신호를 방해하는 꼬리 물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체된 상황인데 꼬리를 계속 물게 되면 네. 결국은 교통정체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 정차 금지지대에 오래 있게 돼 신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경우는요. 과태료 5만 원이나 범칙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차에 있지만 5분 이내에 멈춘 상태를 뜻하고요. 또 주차는 운전자가 아예 없거나 네. 바로 출발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다고 하니까 기억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노면 표시 정보만 잘 숙지를 해서 활용을 한다면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속도를 줄여서 서행하라는 표시 어떤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떤 거죠? 네, 일단 마름모 형상은 횡단보도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거의가 그 50에서 60m 전방에 신호등이 없거나 또 있는 횡단보도가 있다는 의미가 강하지만요. 마름모 표시가 있다면 신호등이 있든 없든 속도를 줄이면 조심 운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차선이 지그재그로 그려져 있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가 많은 구간이라는 뜻도 되는데요. 네. 교차로에는 지그재그 표시와 함께 천천이라는 노면 표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 알면 알수록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운전했구나라는 좀 반성하는 마음도 드는 것 같은데요. 네. 안전운행에 필요한 표시 몇 가지 좀 더 알려주세요. 네, 일반 교차로나 회전 교차로 또는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 부분에는요, 역삼각형 표시도 있는데요. 네. 이 형상은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신경을 쓰고 진입하는 순서도 양보를 하라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바깥은 파선이고 안쪽이 실선인 구간에서 오른쪽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요. 네. 명확하진 못해도 조심하고 양보하라 이런 경고의 문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슷해 보여도 정삼각형은 의미가 전혀 다른데요. 앞에 오르막과 경사로 그리고 또 요즘 많죠. 과속 방지턱이 네네. 있다는 표시입니다. 근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 방지턱을 만나면 충격이 상당하잖아요. 네. 고속도로 표시 중에는 과속과 저속을 제한하는 표시가 있다고요? 네. 숫자 아래 밑줄이 쳐져 있다면 최저 속도를 제한하는 이런 표시인 만큼요. 네. 이 구간에서는 표시 속도 이하로 달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최저 속도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된 저속 운행 사고도 있지만요. 반대로 밑줄이 없다면 숫자 이상 속도를 내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만약 불이 난 자동차 표지판이 있다면 이 구간에는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는 거고요. 네. 또 안전지대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장과 교차로 또는 폭이 넓은 도로나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그런 횡단보도 또 도로가 갈라지거나 합류되는 구간에서 설치되는 공간이기도 하는데요. 네네.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대형 차량들이 차지하는 이곳에 이제 불법차도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 때문에 사방 10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되고 네. 아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시키는 강력한 이런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차선은요, 운전자 간의 네. 약속이라서 중앙선은 물론이고요. 네. 가는 실선이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데 네. 가끔씩 이 터널 안에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이 있어요.
네, 많죠. 네. 터널 안과 교량 차선은 실선이라 넘어서는 안 되는데 그죠? 또 며칠 전에 그 스포츠카 등 4대가 시속 134에서 177km 속도로 달리며 네. 그 터널 1, 2차로를 점령했다가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네. 터널 안은 피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속 80km로 속도 제한이나 또 차선 변경을 금한 것이지만요. 현재 터널 내 차선 금지를 허용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도로교통법 제22조에 앞지르기 금지 시기와 장소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요. 네. 차로를 바꿔도 되는 터널은 무려 10개소나 됩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는 10개소가 시범 운영되는 이유는요. 속도가 늦은 그런 저속 화물차와의 추돌 사고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고요. 네. 또 실제 시험 구간 내에서 사고가 감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경사로 우측 저속 차선은 화물차 전용 차선인데요. 네. 터널 안은 좁아서 차선 변경을 금한 게 곧 추돌 위험이 크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2, 3년 동안 그 시범 운영을 해본 결과 사고가 많이 감소된 결과가 나왔고 네. 또 선진국도 터널 내 차선 변경과 앞지기를 허용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장대 터널이 늘어나면서 운전자가 한 개의 차로만 그리고 큰 차에 가려서 운행하다 보면 네네. 졸거나 아니면 주의력이 산만해지는 점도 고려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선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시된 10개의 터널이 있고요. 국내 터널 중 제일 긴 12km의 장대 터널, 인제 양양 터널과 또 2017년 말 개통된 세 번째로 긴 그 금정 터널을 비롯 터널로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터널로 계속 이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런 네. 데는 이제 시험 운영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범 운영 중인 10개 터널은 경찰청에서 정한 안전 관련 기준에 적합하고 충족이 되는 이런 교통안전시설물이 갖추어진 곳은 맞나요? 네. 안전하다. 그러니까 일단 조명이 우선이겠죠. 그렇죠. 이런 판단은이라 그 점선으로 바뀌는 터널이 많아지겠지만요. 네네.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터널 안 조명이 아무리 밝다 한들 외부보다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인데요. 네. 요리조리 또 차선을 바꾸거나 칼치기 하는 상황,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되고요. 게다가 또 방향지시를 켜면 변경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터널에서는 최대한 집중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